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호주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이 호주를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호주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고, 오늘 해볼 얘기는 그냥 가볍게 호주에서 살았을 때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물론 한국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호주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랑 비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민자로서 호주에 살았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아무래도 제가 호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민자로서라는 뭐라 그럴까, 조건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민자로서 살았을 때 호주의 장점과 단점. 근데 뭐 장점은 이민자로서 장점이라기보다 그냥 호주 자체의 장점인 거고, 단점은 이민자로서 호주에 살았을 때 단점이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많진 않아요. 일단 먼저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호주 이민자로서 살았을 때 호주에서의 단점은,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엄청 비싼 렌트비입니다. 렌트비도 그렇지만 물가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 렌트비라는 게 한국은 전세가 있잖아요. 전세 제도가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고, 근데 호주 물론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그렇지만 이런 전세에 대한 개념이 없고, 월세 아니면 자가도 뭐 모기지 해가지고 이자 내는 그런 대출이 있는 거죠. 근데 호주는 월세밖에는 없잖아요. 자가 사지 않을 거면 전세라는 그 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달달이 나가야 되는 렌트비가 무지막지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버는 돈의 50% 이상은 렌트비로 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렌트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지역을 찾아보니까 방 2개에 화장실 2개, 그냥 작은 아파트예요. 하우스도 아니고 아파트인데 주당 거의 800불이거든요. 800불? 한 주당. 한 달이 아니고요. 한 주당 800불이에요. 그럼 만약에 4주로 쳤을 때 거의 3,000불이 넘어가는 거죠. 3,200불이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라던가, 그리고 수도, 전기세, 뭐 이런 가스비 다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렌트비만 거의 한 30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한 달에 300 벌기도 만만치 않은데 외국에서 월세로 300을 내야 된다는 게, 이게 참, 300만 원이라는 돈을 저금을 해도 큰 돈인데 이걸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꼭 사야겠다라고 자꾸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당연히 내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국은 뭐 전세 제도라던가 뭐 집을 구매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정도의 가격대잖아요. 아직은 뭐 지방 소도시로 간다고 치면 서울은 너무 높지만, 근데 호주도 물론 시골이나 이런 동네 가면은 뭐 집값이 그렇게 막 비싸지 않은 동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괜찮은 주거 환경과 인프라를 누리려면 이 정도 가격을 주고 또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한국이랑 좀 비슷한 거겠죠? 뭐 학군 따지고 위치 따지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렇게 렌트비가 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렌트가 내가 이 집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이 엄청납니다. 진짜 거의, 제가 처음에 호주 갔을 때도 제가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남편이랑 그땐 둘이었으니까 그냥 스튜디오 아파트였어요. 한 주당 450불 정도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파트 하나를 보러 거의 17팀 정도가 와요. 그렇게 막 보러 다닐
보러 다닐 때마다 열 몇 팀, 20팀, 20팀 이상 막 이렇게 경쟁자들이 오니까 진짜 막 후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쟁이 심하면 원래 책정됐던 렌트비보다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더 올려내겠다. 아니면은 내가 6개월치를 미리 현금으로 내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야 채택이 되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집 구하기 되게 힘들었고 아마 지금 다시 가게 되면 그런 걸 또 해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예 렌트비 6개월치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먹고 그 정도 마음 먹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건을 달지 않고서는 지금 렌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첫 번째는 비싼 렌트비가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플러스 공과금이 굉장히 비싸요. 수도세가 한 달에 100불 정도가 나가는 게 기본이고요. 수도세만 그렇고 가스비도 그 정도 나가고 전기세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달마다 나가야 되는 돈인데 거의 한 카테고리당 100불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라도 틀면은 전기세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가스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지금 제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참 막막합니다. 가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다른 걸 또 생각을 하면 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또 공과금이 비싸다? 그거에 플러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이런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겠지만 제가 모르고 실수할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가 된다고 써 있어서 주차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차되는 시간이 아니라던가. 그러니까 호주는 그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팻말을 굉장히 잘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까지는 된다. 근데 주말엔 또 그 시간이 안 될 경우도 있고 뭐 그 허용 범위가 딱 그 구역마다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잘못 읽으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몇 번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딱지를 떼이면 그 위치나 지역이나 뭐 주말이나 이런 때에 따라서 그 금액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80불이에요. 80불부터 시작을 해요. 그 주차 위반이 8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엄청 센 가격이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이제 공휴일이었다. 막 그럴 경우에는 막 플러스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불씩 막 이렇게 차지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주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또 잘못 저희가 또 오해를 해가지고 150불짜리 딱지를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럴 땐 돈이 너무 아깝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호주 갔을 때 핸드폰을 만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왜 내비게이션 조작하고 할 때 핸드폰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핸드폰을 보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하고서 가다가 경찰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커버라고 하거든요. 경찰이라고 경찰 티를 안 내고 경찰이 아닌 척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는데 딱지가 360불인 거예요. 440불이었나?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 세요. 그 핸드폰 만지는 비용, 핸드폰 만졌을 때 벌금이 440불이었던 것 같아요. 한 400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정말 세요. 그러니까 안 만지게 돼요. 나중에는. 그리고 스피딩이나 이런 것도 거의 막 100불 이상씩이에요. 150불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첫 해에 날린 그 범칙금으로만 거의 한 2,000불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를 많이 했죠. 그리고 한국은 60이라고 했을 때 64 정도 되면은 찍히지 않잖아요. 근데 호주는 60일 때 64 되면 그럼 바로 찍혀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레이트를. 그래서 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날라던 딱지들이 첫 해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 낼 때마다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범칙금이 세니까 저희처럼 실수를 했더라도 다음번에 이거를 되게 긴장을 하면서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런 거는 좀 세게 해야 사람들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운전할 때도 사실 양보도 되게 잘해주고, 그래서 운전할 때 막 되게 막 화가 난다거나 불편하거나 막 두려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서울 가서 운전하려고 하면 솔직히 양보 받는 것도 되게 어렵고, 여기저기 끼어들기도 너무 심하고, 뭐 주차는 그냥 불법 주차는 기본이고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범칙금을 좀 세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어쨌거나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다 통틀어서 비싼 렌트비, 공과금, 물가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민자다 보니까 이민자로서 그 사회에 결속될 수 없다는 그 느낌? 이게 약간 겉도는 이방인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나?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제가 갖고 가야 될 짐이라면 갖고 가야 될 이민자로서의 짐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영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외모적으로 어쨌든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정말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뭐랄까 그 결속될 수 없는 그것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그 문화로 자랐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민자로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뭐랄까 그냥 전 한국인인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정서가 묻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호주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되게 뭐랄까 좀 외로운 건 아닌데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약간 겉도는 이방인의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땅을 딛지 않고 서 있는 느낌? 그래서 항상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고 넘어지면 확 고꾸라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일할 때도 그렇고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우면서도 그냥 저 스스로가 그냥 아기가 다치면 제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처럼 병원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사건이 났을 때 한국에서 제가 대처를 하는 것보다 호주에서 제가 대처를 하는 게 뭔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가족분들이나 친인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걱정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단점인 것 같네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고쳐줄 수 없는 저만의 단점이겠죠, 이민자로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그냥 내가 이방인으로서 그냥 거기 호주에 사는 이방인이다라는 그 정체성으로 그냥 거기서 적응해서 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호주 사회로 침투돼서 살아야지 막 노력하다가 그게 안 돼서 되게 회의감을 느끼고 허탈해 하기보다는 그냥 그래 나는 호주라는 나라로 온 외국 사람이다 라는 그냥 그 마인드로 그냥 여기서 내가 돈을 벌고 여기에서 좋은 걸 내가 흡수를 하고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냥 나는 외국 사람이다 라는 그냥 그 마인드로 살아내는 게 덜 상처받고 덜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다시 가게 된다면 그냥 저 스스로 그냥 정체성을 그냥 인정을 하고 그래 나는 호주에 사는 외국 사람이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냥 그렇게 지내야 좀 덜 외롭고 덜 지치고 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영어는 꼭 영어는 정말 더 잘할수록 좋은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영어 실생활 할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예전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영어를 하면 할수록 제가 손댈 수 있는 범위들, 손댄다고 해야 되나?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던가 범위가 기상천외하게 넓어지기 때문에 영어는 하면 할수록 더 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뭐 단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민자로서 그 결속될 수 없는 느낌, 그거는 감안하고 이제 가셔야 되는 거겠죠. 어딜 가나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호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민자로서 만약에 미국이라던가 뭐 유럽이라던가 이런 데 갔을 때 당연히 저는 이민자죠. 이방인이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저는 이제 외국인으로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서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생활에서의 단점, 세 번째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계속 마음 한켠에 계속 눌려있는 미안함과 죄송스러움과 그리움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사실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제가 막 부모님을 매일 찾아뵙거나 매일 전화한다거나 매일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가정을 꾸려서 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같은 땅 위에서 산다는 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굉장히 든든한 거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뭐 생신이라던가 명절이라던가 연말 연초 이럴 때 찾아뵐 수가 없고 연락만 드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아프시기라도 하거나 만약에 제가 아프다거나 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되게 작은 부분인 것 같으면서도 진짜 떨어져서 살면 되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 살면서 되게 마음 한켠이 항상 누가 이렇게 쥐고 있는 느낌이 항상 이렇게 짠했어요. 가족들을 떨어져서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가져가야 될 저의 몫인 거죠. 저의 그리움이자 저의 죄책감이자 그냥 제가 이민을 하기로 선택을 하면 제가 갖고 가야 될 제 마음의 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점이라기보다 단점이죠.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호주는 또 비행기 시간도 길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서로 오고 가고 하기가. 그래서 참 호주는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도 놀러 오기도 마음 먹고 놀러 와야 되고 그게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저도 아기 낳았을 때 처음 아빠가 놀러 오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매년 한국을 들어가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호주에서 생활을 하면 그리워지죠. 당연히 그 가족들의 그 울타리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둘 낳고 이민을 가서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주를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포기를 할 수 없었느냐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호주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최고의 장점이죠. 첫 번째, 자연 환경. 이거는 살아봤던 사람이나 여행 가보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제일 첫 번째로 꼽을 거예요. 자연 환경. 진짜 공기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자연 환경이 깨끗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사실 길거리나 이런 게 깨끗한 편이에요.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이 정도의 이제 뭐라 할까 자연 환경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그래도 굉장히 시민의식들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호주 가기 전까지만 해도 공기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미세먼지가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였나?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4년 정도 살고
2017년도에 갔다가 21년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비염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살았을 땐 비염이 있었어요. 비염 있게 살다가 호주를 갔는데 비염이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한국에 왔잖아요. 다시 또 비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공기가 주는 그 뭐랄까 건강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안 좋을 때는 애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호주는 미세먼지 걱정이 없이 그냥 날만 좋으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만 안 오면. 그러니까 그 자연 환경을 아이들이 바로바로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 그 좋은 자연 환경을. 그리고 호주에서는 그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요. 호주도 마찬가지로 공원도 되게 잘 돼 있고 산이나 뭐 트레킹도 갈 수 있고 바다도 차로 10분이면 뭐 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바다도 있고 굉장히 자연으로서의 접근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살면서 하늘도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왜냐면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으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주거 지역은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티나 이런 직장이 있는 지역 아니고서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파란 하늘 볼 수 있고 조금만 마음 먹고 차 타고 나가면 바로 바닷가 그날 바로 바다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자연을 바로바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자연이 엄청 광활하잖아요. 막 바다도 엄청 넓고 그 뭐랄까 산림욕을 하러 간다 치면 나무들도 엄청 울창하고 그러니까 자연한테 압도되는 게 있어요.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호주에 갔을 때. 와 진짜 나는 이 세상에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겸손해지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호주 자연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좀 경이로운 순간들이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호주 자연환경은 손을 꼽습니다. 첫 번째 장점이에요. 그리고 자연환경에 플러스 날씨 얘기를 할게요. 날씨는 저는 멜번에 있었는데 멜번 아니고더라도 시드니나 다른 지역도 사계절이 있어요. 근데 겨울이 있지만 멜번이 사실 가장 춥거든요. 근데 멜번이 가장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가 있을 때는 0도까지는 찍어봤어요. 근데 뭐 눈이 내린다거나 뭐 온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춥지 않다. 그리고 여름에도 40도까지 찍어요. 사실 엄청 더울 땐 진짜 덥거든요. 근데 이게 뭐랄까 건조한 더움이에요. 습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늘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래도 조금 선선해지고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막 더울 때 매일 계속 더운 게 아니라 하루는 40도 찍었으면 하루는 또 28도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좀 선선한 여름이었다가 좀 찌는 듯한 여름이었다가 같은 여름이어도 이렇게 좀 온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도 계속 막 무더위로 확 찌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그날에 가면 또 선선한 바람 불고 하면은 여름에도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덥다라는 느낌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한국은 여름에 더위가 시작이 되면 계속 덥잖아요. 계절 중간에 확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이 계속 덥다가 확 이게 날씨가 바뀌잖아요. 근데 호주는 더웠다가도 다음날 되면 좀 떨어지고 더웠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조금 같은 계절이더라도 좀 되게 날씨가 좀 차이가 있다. 이게 조금 오히려 날씨가 더울 때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계속 막 무더위 하면 사람이 지치니까.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공기가 좋고 자연 환경으로서의 접근이 좋아서 아이들 키우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자연 환경이라는 게 아이들 키우는 육아에도 되게 직접적인 영향이 돼가지고 저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연 환경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임금입니다. 제가 단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렌트비나 물가가 비싸다고. 근데 렌트비나 물가가 비싼 만큼 임금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캐주얼이 27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최저가 23불이었나? 그러니까 그 중간에 25불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일할 때 한 25불, 23불 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정직원으로 일을 할 때.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있었을 때랑 또 시간이 달라져서. 그래서 임금이 굉장히 세고, 오버타임을 하면 다 계산을 해주고, 주말에도 2배로 계산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을 하면 힘든 일을 한 대우를 해주고, 그거에 따른 돈을 보상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업이 귀천이 없는 거예요. 막 무시하지도 않고, 왜냐면 힘든 일을 하니까 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나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술이 있거나 뭐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꺼려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버금가는 돈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제가 기술이 있으면 뭐 내가 인종에 대해서 막 그런 차별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기술자로서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거는 정말 충분한 보상이 따른다.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당연히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자들 비율이 높은 것 같고, 왜냐하면 그들이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종차별이 있기는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인종차별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오면은 좀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 무리에 끼울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잖아요. 그게 물론 호주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있겠지만 내가 일한 만큼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는 있고, 모르겠어요. 그 이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저 사람의 학력이나 뭐 이런 거 다 떼고 정말 그 사람의 일하는 능력 기준으로 그걸 참 대우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좋게 장점으로 봤고, 그리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뒤에 호주 장점 3번째 얘기한 게 사운드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마이크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아예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급하게 3번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3번째 호주의 장점은 아이들한테 되게 프렌들리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게 배려를 해주고 좀 이렇게 양보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친근하게 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제가 뭐랄까, 물론 이제 아이로서 이렇게 대해주는 건 있지만 막 뭐랄까 엄청 제가 양보를 받고 대우를 받고 생각을 해주는구나 라고 느낀 적은 그렇게 딱히 많지는 않거든요. 호주는 이제 임신에서부터 그게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선순환이 출발이 돼서 임신했을 때도 회사에서 되게 환영을 받았고, 출산하러 갈 때까지도 되게 뭐랄까 좀 업무를 좀 강도를 낮춰준다던가 스케줄을 저한테 편하게 맞춰준다던가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의논하지 않고도 그냥 저를 그렇게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눈치 주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너무 잘 해줬고, 이렇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기에는 너무 편했습니다. 마음이 편했고, 출산을 하러 가는 그 휴가를 떠나는 그때까지도 막 꽃다발도 받고 되게 축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출산휴가도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고, 이거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눈치 보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쓰는 거고, 회사에서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남자들이 쓰기는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게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남자들이 뭐 휴직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뭐랄까 눈치 주는 게 없고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도 아이들 아빠랑 같이 케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 한국처럼 막 어린이집이 잘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빠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족적으로 더 뭉쳐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고, 뭐 물론 아닐 수도 더 많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좀 해피한 느낌? 좀 행복해하는 그런 가정을 제가 많이 봤어요. 물론 속 깊이 들여다보면 뭐 사정을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아빠가 가정에 대해서 가사일이나 육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고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의 함께 한다라는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밤에도 뭐 술 마시러 가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호주는 어디 갈 데도 없고, 한국도 저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막 주를 이루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호주는 그게 아예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예 깔려있기 때문에 가족적으로 되게 굉장히 문화가 잘 돼 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 것도 휴가를 쓰는 것도 막 쉬는 날에만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휴가를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연차를 당당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대신에 뭐 회사 바쁘거나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좀 피해서 써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가족들이랑 뭐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아이가 아프다거나 하면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기 때문에. 그리고 휴가 쓰는 거에 대해서 막 왜 그러냐고 막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급하게 휴가를 쓸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만 내가 그냥 뭐 몇 주 전부터 휴가를 낼 때는 뭐 그게 큰 이유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육아휴직도 당연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둘씩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가 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뭐 줄 서 있거나 할 때도, 애 있으면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은, 노키즈 존이 있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갈 때 보면은 식당이나. 근데 호주는 노키즈 존은 없고, 키즈 온리가 있어요. 제가 마트 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바구니에 과일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온리 키즈인 거예요. 보니까 마트 같이 장 보러 온 애들한테 먹이라고 무료로 과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바나나랑 사과랑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공짜로 과일을 먹으면서 엄마랑 같이 장을 보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일상의 곳곳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뭉치다 보면은 되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첫째를 낳고 키울 때 너무 되게 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으로도 이제 즐길 수 있고 밖에 나가면, 그리고 어디 실내나 이런 데 뭐 놀이센터나 이런 데 가더라도 아이를 위한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막 눈치 보거나 그러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뭐 그렇다고 한국에서 제가 막 눈치를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어디 데려가기가 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근데 호주에서는 어쨌든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래도 저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게 조금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아이한테 막 하지마 이렇게 되지는 않는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이한테는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게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양보를 받다 보니까 저도 양보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보가 아이를 위한 양보도 있겠지만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항상 그 양보의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운전을 하러 가다 보면 이렇게 끼어들거나 할 때 그냥 깜빡이 켜면 바로 껴져요. 그러니까 호주는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운전할 때도 만약에 보행자일 때도 제가 길을 건너려고 하면 저 멀리서부터 차가 서요. 보행자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 차가 그냥 미리 먼저 서요. 한국은 보행자 오기 전에 확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호주에서는 저기서 사람이 다가오고 있으면 멀리서부터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면 제가 운전할 때도 그렇게 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그런 양보를 받아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뭐 문을 열고 건물 들어갈 때도 이렇게 잡아주게 된다거나, 저는 할아버지가 제가 오는데 문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멀리서 걸어오는데 전 몰랐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잡고 계시길래 저를 위에서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그런 걸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잡고 있다는 게 너무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면 저도 문을 열고 어딜 들어갈 때 항상 뒤 보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너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받으면 받는 만큼 저도 다른 사람한테 행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20대 때 직장 생활 할 때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들어가려고 할 때 쏙 들어와서 들어가는 분도 있었고, 본인만 들어가고 쏙 문을 닫아버리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좀 그게 당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는 저 멀리서부터 사람이 와서 잡아주고 있고 양보해주고 먼저 가라고 하고, 이게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게 양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양보를 받으면 양보를 받았네 라는 그런 기분으로 다가올 만큼 그렇게 자주 있진 않고, 근데 호주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 차이. 그래서 호주에서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양보가 너무 쉽기 때문에 뭐 어디 끼어들거나 할 때도 되게 부담 없이 끼어들 수 있고, 그리고 저도 누가 끼어들려고 할 때 양보를 잘 해주게 되고, 약간 그냥 그러면서 여유를 조금씩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가 좀 사람이 살면서 삶의 그 속도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호주의 여유로운 문화가 거기서부터 오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양보를 잘 해주고 아이들한테 배려가 있고, 그냥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좋으니까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아빠들이 가정에 참여하고, 그게 또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고 가족을 중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가족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우를 해주고 양보를 해주고, 약간 이렇게 선순환으로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좋게만 보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살면서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친절한 문화가 정말 장점이었다라는 세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점 세 가지, 단점 세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건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이야기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셔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호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이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 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장점은 가서 사실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을 잘 나열해서 잘 고려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 나라는 단점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단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잘 따져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이렇게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영상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랑 구독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